자, 이어서 이제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 보면은 첫 번째 위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예요. 그러니까 요 fx는 기본적으로 x의 3승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꼴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니까 이 문제는 결론은 fx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성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함수 fx에는 상태를 줘야 되는데 그 fx를 얻다가 gx에 넣어놨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gx가 뭐니? 라고 했더니 현재 f의 et-x다. x가 t보다 작다면 그리고 만약에 x가 t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fx 따라가겠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et-x는 반대쪽, x는 이쪽 방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칭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중점을 찾는데 중점을 찾아보니까 얼마야? 하면은 더해주면은 지워지고 et를 2로 나누니까 t가 나오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함수값을 보고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대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x 이퀄 t에 관한 대칭이다 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fx를 그려놓고 fx를 t에 관해서 오른쪽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왼쪽에도 그려달라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세 번째가 등장하는 게 누가 나왔냐? 바로 이 hx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한 번 이 gx의 함 상태를 정리해야 fx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hx에 감춰 놓겠다. 자, 근데 hx가 어때?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gx의 2n승 더하기 4n승분의 4n 곱하기 gx 마이너스 2예요. 다시 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n이 누가 갖고 있어 하면 4의 n승. 여긴 누가 갖고 있어? 그러면 얘가 바로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4로서 나눠주는 거 4의 n승으로. 근데 여기는 2n승이니까 4가 들어간다면 아마 2가 되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서 gx를 정리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위아래를 4의 n승 나눠준다면 gx 마이너스 2. 여기는 기본적으로 2분의 gx. 4의 n승이지만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2n승을 묶어주는 거고요. 플러스 1이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건 이쪽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이건 hx죠. 그래서 hx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니 만약 gx의 절대값이 얘가 2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버리면 얘가 0으로 갈 테니까 이때는 gx-2를 따라갈 거야 라고 설명되는 거고 만약 g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면 이때는 무한대로 갈 테니까 무한대분의 요 gx꼴 어차피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여긴 0. 그 다음에 gx가 2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2 더해주면 gx가 2면 여기 1 나오죠. 1에 현재 2n승이니까 1 플러스 1은 2 나올 거고 여기가 2 나오면 2 빼기 2니까 여기도 0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gx가 마이너스 2라면 어떨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2n승은 1 나오니까 1 플러스 1은 2.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못 그리죠. 왜냐하면 gx의 그래프를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해주면 되고 이제 상대방은 함수 상태를 공개하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hx가 함수는 hx니까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hx의 함수 상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f 갖고 g를 만들었고 g를 갖고 hx 만들었죠.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hx의 함수 상태를 주겠다는 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한다? 이걸 통해서 gx의 상태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gx의 상태를 뽑아내기 전까지는 fx는 신경을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는 이 hx를 통해서 어떤 함수? 바로 이걸 통해서 gx의 상태를 뽑아내자라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리미트 x가 알파 플러스로 갔을 때 현재 hx는 현재 h 알파와 달라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단 불연속이 돼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불연속. 그렇다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뭐야? 경계선이 어때야 돼요? 갈라져야겠죠? 그것은 바로 언제다? gx가 2일 때냐? gx가 마이너스 2일 때냐? 이거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x가 현재 우리가 하나 잡아서 2를 잡아보자고. 그럼 gx가 2에서 연속성을 한번 확인해주고 두 번째는 gx가 마이너스 2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보자. 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이제 포커스가 뭐에 맞춰야 돼? hx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리미트 현재 gx가 만약 그것이 2보다 작다면 요 hx는 어떻게 될까? 이거 물어봤어요. 2보다 작아? 2보다 작다는 건 어디예요? 요 안쪽이죠? 아, 그러면 현재 얘보다 작은 거니까 이걸 따라갈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2 빼기 2니까 여기는 얼마다? 0이겠구나.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hx에 현재 보면 여기가 바로 뭐다? gx가 2라면 이 되는 거야. gx가 2일 때. 요때의 함수값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gx가 2일 때는 그때는 얼마 나왔어? 0이야. 그럼 이것도 0이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요. 리미트 gx가 2 플러스로 갔을 때 이때 hx는 어떠니? 그러면 2보다 크니까 절대값도 2보다 커야 되니까 이걸 따라갈 거야. 그러면 얼마 나와? 0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연속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과정은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떨까? 현재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2보다 클 테니까 요걸 따라갈 테고 얘는 0 나올 거야. 그 다음에 h의 함수값은 어떨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gx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리미트 gx가 2 플러스로 갔을 때 이때 hx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2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2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값을 넣어줄 거야. 현재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 안쪽이죠? 그럼 안쪽을 따라가봐 해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요 상황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구나.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연속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건 불연속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g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상황을 정리해달라. 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락을 했어요. 이 말뜻 이해 갔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알파의 개수를 nt라고 하자. 이 되는 거예요. 아, 현재 이렇게 gx가 마이너스인데 거기서 불연속이 되는 것의 개수를 nt라고 했을 때 nt는 마이너스 5하고 a에서만 불연속이다. 설명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해서 잘 모르겠어. 다만 이것은 이제 fx를 가지고 gx를 만들면서 요거 관찰해달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캐릭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서 3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가장 랜덤하게. 우리가 항상 있지만 예를 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쓱 그었더니 여기가 바로 y 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편하게 a라고 잡아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점에서.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어떠니? 하면 여기가 바로 이제 t 콜 a로 잡아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그림은 현재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가 a라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 이때는 근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t가 a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이게 2라는 건 알겠는데 이 t가 a보다 좀 더 큰 쪽에다가 선을 그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t가 a보다 조금 더 큰 쪽에다 선을 그어줘. 이런 식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현재 요게 t가 a 플러스로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경계선으로 해서 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접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살짝 그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칭되는 선이 조금 더 아까보다 오른쪽에 놓고서 그림을 그려주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요? 얘가 바로 교점 개수는 없구나. 파란 선과 만나는 건 노란색에서는 없다. 그러면 t가 a보다 작으면 어쩔 거냐? 이 되는 거예요. t가 a보다 작아? 그러면 요번에 요게 t가 a였는데 요거 작은 쪽에다 선을 그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 나는 여기도 대칭축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거다. 이 되는 거죠. 이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바로 2개가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연속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두 점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기준선이기 때문에 요거와의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때는 불연속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오직 하나만 나와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인 건 맞아. 맞는데 이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에서는 몇 개라고 했어요? 하나는 -5, 하나는 또 하나의 값은 a다 라고 값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바꿔볼게요. 아, 요걸 알파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도 간단하게 k라고 잡아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k보다 같다면, k보다 크다면, k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수가 몇 개? 한 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함수가 실근의 개수가 현재 y 콜 2하고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라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나올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두 개 이상 나오려면 최소 교점의 개수 몇 개? 두 개는 나와줘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래프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산을 한번 쓱 그어주면 요게 y콜 마이너스입니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나는 교점을 여기를 간단하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요? 저 PQ 나왔는데 그냥 꼴만 바꿔볼게요. P라고 잡아줄게. 이제 함수의 표현을 알았으니까 이거 지워버리자고.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가 나올 거고 여기를 Q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쓰지 않고 설명해 볼게. 이때는 교점의 개수 몇 개야? 두 개죠. 만약에 대칭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현재 x가 p라면 교점의 개수는 3개. x가 p보다 크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다가 선을 그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림과 여기서도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버리면 교점의 개수 몇 개? 2개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면 같은 원리로 x가 p보다 작다면 아, 여기서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려주면 2개. 그래서 2개, 2개니까 합쳐서 4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립하지 않는 게 이런 식의 판단을 해서 두 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내용을.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 말의 결론은 현재 요게 3차 함수가 나왔고 y는 -2하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라고 했어요? -5하고 a에서 나오는데 a가 -5보다는 크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5일 거고 여기가 a일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fx의 식을 찾았어요. fx는 뭐다? 현재 하나의 근은 x 플러스 5, -5를 근으로 할 거고 하나는 a를 근으로 할 거야. 그리고 함수값은 -2다. 이렇게 하시면 드디어 최종적인 fx식을 다 구한 거죠. 자, 이제 난제는 뭐냐면 이 a 값이 뭡니까? 라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준 거예요. 어떤 음수가 있는데 음수 k에 대해서 t가 k일 때 요 값이 -4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x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이 얼마다? -4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 -4가 어디지 했는데 이 함수값을 보니 얘네들은 전부 다 -4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가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가 될 거고요. 결국 이 얘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당시에 여기는 gx-2라는 값을 계산해주면 얘가 -4가 되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g1은 넘겨주는 순간 -2다 이게 되는 거죠. 아, 중요한 건 뭐다? g1이 -2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결론은 대칭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현재 -2가 나온단 말이에요. 함수값이. 그러니까 -5보다 큰 얘가 바로 얼마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fx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바로 gx니까 여기가 바로 g1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a라는 값을 이제 알았다? a라는 값이 얼마다? 바로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종적인 결과. 그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F3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3을 넣으시면 8, 3 빼기 1은 2니까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 하면 32에서 2를 빼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얼마다? 30 이렇게 하면서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f, g, h로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함수의 상태가 등장했죠. hx를. 그럼 hx를 통해서 뭐 하자? gx의 상태를 얻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fx 갈 생각하지 마시고 f를 통해서 g의 상태를 얻어내시고 g의 상태를 해석해서 얻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다시 f로 돌아가는 그 훈련을 꼭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현재 최종적인 8번 문제를 마쳤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 현재 2주차의 해설 강의도 여러분께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 오늘 배웠던 거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주 수업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